안녕하세요. 번역가 해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랜만에 출판 번역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의 경험담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번역가로 데뷔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번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출판 번역은 약간 진입 장벽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경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알려져 있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배운 게 일본어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역가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물론 JLPT 1급 만점도 가지고 있었고 JPT 뭐 985점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제 일본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1급 이상의 수준이 되면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같은 거는 안 될 것 같다 싶었고, 그 대신 출판 번역을 메인으로 하는 번역 아카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번역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책을 번역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번역 아카데미에 다니게 되었는데, 딱히 번역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출판 번역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번역 아카데미는 번역 에이전시를 함께 하고 있는 아카데미여서, 그곳에서 이제 입문반, 실전반 과정을 배우게 되면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졸업하면 이제 출판 번역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면 출판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죠. 그 수업을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출판 번역 에이전시, 출판 번역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 번역 혹은 산업 번역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책을 번역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번역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책을 장르별로 번역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데, 자기계발서, 의학서, 뭐 약간 시 형식으로 된 책이나 소설, 네, 이렇게 종류별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출판사와 함께 일하게 되면 하게 되는 작업인 검토서를 쓰는 법, 그 다음에 샘플 번역을 하는 법, 그리고 기획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면 검토서 작업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비라는 걸 하려면 샘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샘플 번역이 뭐냐면 번역 테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어떤 책 한 권을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번역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책과 문체가 제일 잘 맞고 제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혹은 뭐 일정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도 맞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한 명의 번역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 보통 번역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 번역이 뽑히게 되면 책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샘플 기회가 왔을 때 샘플 번역을 통과해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책 작업을 할 때 저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임신 중에 아카데미를 다녔었거든요.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고 첫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첫 책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없으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그냥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일하고 뭐 차 마시면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첫 책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난 후는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연년생을 낳았는데 첫째가 7개월 때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둘째를 낳을 때까지는 거의 정신이 없었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샘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예정일을 좀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예정일보다 아기가 빨리 나와서 샘플 마감일 날 하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다음 샘플 작업을 마무리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이 통과가 되어서 제가 조리원으로 책을 받아서 조리원에서부터 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복덩이인 건지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리 잡은 비결은 솔직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샘플이 있으면 샘플에 지원을 하고 내서 통과되는 걸로 작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어떻게 데뷔를 하는가 일 텐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번역 아카데미 다니는 거, 졸업하면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번역 아카데미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골라서 다니시는 거를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 어떤 사정이 안 돼서 못 다니시는 분들은 기획서를 출판사에 직접 보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기획서가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에 출판되지 않은 외국 서적을 읽고 그 책을 출판사에 추천하는 추천서 같은 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은 이미 판권이 팔리거나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책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전혀 관심 없는 분야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야지 아무래도 기획서를 쓰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너무 유명한 작가의 책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른 번역가가 작업 중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책은 좀 피하시고 그리고 기획서를 보낼 때는 본인이 소개하고자 하는 책과 비슷한 장르의 책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에 보내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본인은 이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데 아무데나 기획서를 많이 다 뿌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용서를 위주로 하는 출판사에서 그 책의 기획서를 봤을 때는 이건 뭐지?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데뷔를 하게 되면 자리 잡는 거는 솔직히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번역 에이전시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신다면 일감을 얻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에이전시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일한다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좋은 책을 발굴하고 기획서를 여러 출판사에 돌려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되게 꾸준히 계속 하셔서 출판사 여러 군데 인맥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래도 또 출판 번역은 작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 끊길 걱정은 하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출판 번역에 입문한 과정과 그리고 자리 잡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하는 데뷔 방법과 자리 잡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를 봐서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